네, 안녕하십니까. 페이스프레스의 김재한 대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PF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고요. 제가 오늘 퍼블릭 파이낸셜 프로포절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런 프로포절을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한 거는 블록체인 업체로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업과 사업자들과 생태계로서 이 모든 경영진들이 얘기하는 업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최근에 내린 저희가 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결론은 블록체인 사업자는 새로운 생태계를 꾸미는 사업자다. 그게 업의 본질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각 역할을 해야 되는 엔드 유저나 사업자들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메인넷 사업자나 각각의 역할에 맞게 우수한 파트너들, 우수한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하고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블록체인 사업자로서의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업의 본질에 맞게 누구보다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보스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스코인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할이나 모빌리티, 여행, 각 산업별로 어떤 식으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오늘 두 번째 프로포절의 주제는 유통입니다. 유통 분야로 보스코인 생태계가 나아가서 유통 쪽에 관련된 모든 플레이어들, 엔드 유저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사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하더고요. 그래서 유통도 일반 기존의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뚫을 수 있는 유통으로 니치 시장을 선정을 해서 어떤 시장으로 먼저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이 지금 오늘 발표드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유통 분야에서 첫 번째로 잡은 화두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류 중에 하나인 갈치입니다. 갈치를 잡은 이유는 저희가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게 1등이 대한민국이고 1인당 58.4kg을 먹고 있고 2위가 노르웨이, 3위가 일본입니다. 엄청나게 수산물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갈치는 2009년에 8만 5천 톤이 생산이 어획량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날씨 변화라든지 어획량 감소가 꾸준히 일어났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4만 9천 톤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당연히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 세네갈이라든지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요. 보시면 제주도 산의 은갈치는 49,900원인데 세네갈은 9,900원. 저쪽에 비슷한 브람스를 보더라도 29,900원하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입을 해서 수입업자들이 중간에 미들맨들을 끼고 많이 이익을 붙이는데도 3배 차이가 나요. 꾸준히. 그래서 저희는 이 수입하면서 저 먼 지도로 보시면 저 끝에서 세네갈에서 한국까지 수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네갈의 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하고 비슷하고 세계적으로 제주 은갈치하고 비슷한 맛을 세네갈 갈치가 갖고 있고요. 세네갈에서 저렴한 갈치를 도입해서 한국에 파는 무역업자들이 있고 그 무역업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을 많이 붙이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이 보스코인 생태계가 유통산업으로 나가고 그 중에서도 수산물,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세네갈 갈치를 도입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임포터들이 세네갈에서 8kg 한 박스를 2만 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만 원에 구입을 해서 최종 요 지금 보스코인 사무실 옆에 갈치구이, 세네갈 갈치구이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아줌마가 다락시장에서 한 박스에 56,000원, 좀 폭등했을 때는 거의 69,000원에 사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시면 3배 붙이는 거거든요. 3배 붙여서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끝단에 3배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갈치보다 3배가 더 쌉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걸 수입을 해서 중간에 유통에 마진을 붙이는 사람들을 다 스킵을 하고 끝에 엔드유저, 저희가 보스프라임에서 설날 한우를 먹었듯이 갈치를 먹고 또는 신세계나 노브랜드에 다이렉트로 유통을 하게 되면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보스코인 생태계로 인해서 거의 6분의 1 가격으로 갈치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6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격이 비싸서 못 먹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열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보스코인 생태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사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유통 사업으로 진출을 해서 수산물 중에 갈치를 도입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소진되는 유통은 분명히 저희가 블록체인 쪽에서는 페이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모든 사업자들이 미들맨들을 드러내고 다이렉트로 시장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급자와 이 중간 유통 사업자들을 드러내고 세네갈 현지라든지 아니면 끝에 엔드 유저에게 혜택을 배분하는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PF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세네갈에서 갈치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중간에 기존 유통망을 제끼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통을 시킬 수 있을지, 세네갈에서 갈치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O2MB가 가장 잘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도 O2MB가 저희 파트너로 들어와서 이러한 정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깨끗한 물을 못 먹던 사람들한테 깨끗한 물을 정수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물을 떠서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 가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만 톤 정도의 정수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요. 2만 5천 톤 정도인데 2만 5천 톤이면 한국 돈으로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수주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것들을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 이 지금 반승현 대표님이 와 계신데 반승현 대표님께서 실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정수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각 나라의 대통령서부터 장차관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논의를 했고, 이 정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차원이 있기 때문에 반대 그룹으로 본인들이 세네갈 갈치를 유럽도 가져가려고 하고, 세네갈 도움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많이 가는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각종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판권을 줄 테니 가져가서 사업을 해보시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보스코인 생태계에 와서 저희가 만난 거는 이 워터 코인 때문에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파급이 됐을 때 세네갈에서 지금 보시면 현재 한 6천 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에서 어획량이 4만 5천 톤 정도인데 거기에 세네갈에서 이제 6천 톤을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컨테이너 하나당 2,500박스가 들어가는데 박스 하나에는 키로당 3,000원이니까 8kg니까 2만 원이나 2만 5천 원 정도에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세네갈에서 이런 것들을 그 먼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업자들이 가서 한 7팀이나 10팀 정도가 꾸준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도입한 팀들이 서로 가격을 높게 내리면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고 있는 거고, 제주 은갈치하고 워낙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진을 남기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O2MB를 통해서는 이런 소개받은 에이전트 컴퍼니를 통해서 50컨테이너 이상 저희에게 물량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고, 그것들을 냉동창고를 짓고 더 품질 좋은 갈치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50컨테이너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150컨테이너까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은갈치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세네갈 갈치는 위경도나 온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유사한 맛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2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저희가 한국 업자들이 가서 많이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기존에 프랑스라든지 말리라든지 이런 중국, 최근에는 중국이 세네갈 쪽에서 이제 많이 발치를 도입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저희가 기존의 정수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세네갈 발치를 안정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저희는 이 기회에 포착해서 이걸 가지고 전국의 수산물 유통시장에 보스코인 생태계가 침투를 하자. 그리고 침투를 해서 미들맨을 없애고 본연의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는 PF가 통과가 됐을 때 보스코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메인넷을 확보를 했고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 생태계가 구성이 되려면 금융 쪽이 더 보강이 돼야 되고 마케팅이 보강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같이 하는 파트너와 엔드 유저들이 이 주체들이 모두 우수한 주체들이 모였을 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블록체인 사업자의 업의 본질이 완성이 되는 거고, 지금 보스코인 쪽에서는 기술 확보 이후에 파이낸스를 퍼블릭 파이낸싱이라는 형태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처음 도전하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이나 치열한 토론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토론을 극복하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던진 이유는 이 기회가 너무 좋고 이걸 잘 추진해 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F가 통과가 됐을 때 저희는 보스프라임을 통해서 우선 저희 보스코인 홀더들이 싸게 사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슈퍼마켓이나 이미 저희가 도입을 하면 국내 1등 사업자가 팔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퀸비 생태계를 통해서 또 그쪽에 노브랜드나 특정 유통망에서 저희가 뿌릴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들은 보스 멤버들만 보스 프라임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게 아니라 일반 고객들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저희가 브랜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에 보스 이름이 들어간 브랜딩이 될지 어떤 브랜딩이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스코인 생태계가 세네갈에서 발치를 도입하고 기존의 무역업자하고는 다르게 미들맨을 드러내서 저렴하게 유통을 시키겠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너럴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고 보스코인 생태계가 기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SME, 저희가 SME PF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게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다른 쪽에 유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예를 들면 발치를 도입을 해서 큰 마트에게 50%만 유통을 하고 50%는 별도의 소규모 유통망을 통해서 보스코인 생태계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많은 사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을 때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체리라든지 킹크랩이라든지 반석현 대표님이 돌아다니시는 영역에서는 모든 사업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필이 됐을 때 더 좋은 물품들을 저희에게 제공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보스프라임에 저희가 한우를 팔고 보스나 패스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가보면 요즘 양파즙도 가 있고요, 장어도 팔자고 하고 있고,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이나 각종 물품들이 지금 팔아달라고 섀도가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수입 영역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 그림이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보스코인 생태계가 하필이면 세네갈 발치를 도입을 하려고 하냐, 이게 블록체인에 맞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밸류체인에서 세네갈에서 OTMB가 수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스프라임이나 마트나 스토어나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존의 밸류체인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노리는 거는 이 엔드 유저 커스터머가 만약에 보스로 결제를 하면 더 할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진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만 원짜리 가져가서 6만 원인데 그 마진을 보스로 끝단에서 결제하면 보스 프라임으로 결제하던 아니면 다른 대형마트에 가서 결제를 하던 보스 코인으로 결제하면 혜택률을 더 주겠다는 거죠. 마일리지를 더 준다든지 하는 형태. 또 이 마트나 가게나 쇼핑몰도 오토앤비에게 보스를 사서 시장에서 보스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보스를 결제를 하면 더 싸게 주겠다는 거죠. 오토앤비가 먹는 마진에서 축소를 해서 더 싸게 주겠다는 거는 구두로 다 합의를 하셨고요. 그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런 가게들이 보스코인의 홀더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모인 보스코인 홀더들 뿐만이 아니라 가게의 대형 가게들까지 보스코인 홀더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보스코인 홀더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목적으로 저희가 유통사업에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앤비 입장에서는 세네갈이 보스로 결제를 받으면 우리가 더 비싸게 사오겠다. 예를 들면 이쪽은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주고 해서 세네갈의 수출업자가 보스코인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생태계를 보스코인의 우호적인 생태계에 들어와서 보스코인 생태계를 같이 키워나가는 주역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PF 주제를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거꾸로 그래서 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PF가 작은 출발이지만 보스 프라임은 아마존 프라임처럼 보스 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세상까지 아마존 프라임의 갈미 도전장을 던지는 이유는 저희가 생태계 싸움에서 아마존보다 더 강력하게 잘 해나갈 자신이 있고요. 블록체인 철학에 맞게 기존의 미들맨들을 다 드러내면서 엔드 유저하고 공급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처럼 보스 프라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저렴하게 제공하는 마트고요. 저희가 킴비를 통해서 노브랜드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미팅을 했고 노브랜드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프랜차이즈를 하나 열어서 블록체인으로 꾸며볼 생각이 없냐까지 그쪽 팀장님하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저희가 노브랜드의 이러한 세네갈을 직접 세네갈 가치를 납품하는 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추구하는 게 보스 프라임 추구와 똑같습니다. 아까 아마존 프라임은 아마존 회원들에게 더 특화된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이고 이마트의 오프라인이 이제 노브랜드화해서 특정 품목들을 더 좋은 가격에 주겠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보스코인 생태계가 그러한 큰 움직임을 이번 세네갈 가치를 통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알디라는 이마트보다 더 크게 잘하는 전 세계적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컨셉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하이 퀄러티 물품을 가성비 좋게 자기들이 소싱을 하고 만들어서 1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팔 수 있는데 퀄러티는 95% 정도 유사한 그런 서비스 상품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소싱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스 프라임에 올라와 있는 비타민 상품의 가격 구조만 보더라도 거기에 저희가 가격 마진을 만 원 붙인 가격입니다. 마진을 만 원 붙였음에도 시중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것들을 저희가 소싱을 해왔고 이렇게 소싱을 해온 것들은 물품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저희가 폐쇄물이고 보스코인 홀더분들을 위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물품들을 계속 수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키오스크 지지오력 업체에서 물품을 사고 이것들을 결제하는 앱이 만들어졌고요. 앱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게 무인 결제, 마트에서 무인 결제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스코인으로 결제하면 더 싸게 특별 할인, 특별 마일리지를 더 주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F를 통해서 커뮤니티에서 우려하시는 게 이제 저희가 보스코인을 수합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크신데 저희가 이거를 좌표를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로 잡은 임포터 OTMB의 마진율이고요. 14%의 그로스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욕심을 내면 더 많이 마진을 넣을 수 있는데 서플라이어하고 중간 유통업체 역할을 할 부스프라임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마트나 이런 쪽에 좀 더 저렴하게 넘기고 보스코인 생태계가 이러한 유통산업에 진출했다는 것들을 알리고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임포터 입장의 OTMB에서는 최소의 마진율을 잡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코스트 연간 이 정도의 코스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스코인을 수합을 해서 보스코인을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으신데 저희가 이 파이낸셜 코스트를 잡아놓은 이유는 보스코인을 담보로 사용을 하고 기존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대출을 받았을 때 예상 비율까지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 이번 PF의 목적은 보스코인 생태계가 블록체인 사업자로서 업의 본질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 업의 본질에 도전하기 위해서 새롭게 유통 분야로 나가고자 한다. 수산물 유통 분야에 마진폭이 많이 남는 갈치를 통해서 서플라이어와 엔드유저에게 충분한 수익을 재배분하면서도 시장을 돌릴 수 있고 그 돌리는 중간에 저희가 추구하는 보스코인이라는 화폐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홀드하고 그것들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해서 보스코인의 생태계를 더 크게 확장을 하자. 그리고 이게 갈치에서 끝나지 않고 전 세계의 많은 물품들로 유통이 확장이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필요로 하는 화장품이나 저희 한국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들 아무도 지금 탄자니아나 세네갈이나 직접 다이렉트로 가져다가 팔 생각을 못하고 있고요. 정수 시스템 갖고 계시지만 200톤짜리가 세네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0톤 중에서 20톤만 식수로 쓰고 있고 180톤이 남아서 그거를 농작물, 녹황색 채소, 땅을 줄 테니 녹황색 채소 짓는데 이거를 써달라고 하고 있고요. 채소가 길러지면 세네갈 보스프라임에서는 녹황색 채소 구매하는 게 올라올 겁니다. 세네갈이 소금기 있는 물이고 이게 비우기철에만 농작물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OTMB하고 이것도 보스코인 생태계가 아마 녹황색 채소 농장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센세이션한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OTMB 대표님과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생긴 거고 저희가 이런 기회를 빠르게 활용하고자 2월부터 6월까지 잡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되면 사실은 좋은 몇 가지 타임들이 다 지나가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냉동차고들 짓고 많이 수입을 해놓고 해야지 추석이나 이 기존의 무역업자들은 추석이나 설, 신정에 비싸게 팔려고 재워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비싸게 안 팔고 시장을 더 저렴하게 유통을 하게 되면 저희 보스코인 생태계가 뭔지를 더 전 국민에게 소문이 좋은 이미지로 금방 홍보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했고 좀 다소 급한 면이 있지만 급하게 제안을 드리고 이게 제안을 드렸을 때 보스코인이 수합이 되더라도 그 보스코인이 시장에 안 나가고 금융권에서 대출로 활용이 돼서 빠르게 컨테이너 몇 개를 좀 띄우고 싶은 그런 입장이고요. 컨테이너 하나 도입하는데 1억 정도면 되고요. 1억을 세네갈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4월 말 5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계속 다른 수산물들이나 세네갈 조기도 좋고요. 돔도 좋고 돔 수입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기본 질문을 주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답할 것들을 보면 지난 2개월 동안 ICU로 모인 보스코인을 그 양이 얼마나 되고 판매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패스 토큰 분배를 1억 4천 개를 했습니다. 1억 4천 개면 한 16억 정도의 가치고, 1억 4천 개를 배분을 했을 때 비중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38% 정도 들어갔고, 원화가 30%, 보스코인이 33%, 한 680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ending돼서 빅사이즈 인베스터들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원화 가치로는 10억 플러스 알파하고 BTC 300억 정도, 300개 정도가 있고요. 이게 프라이빗 세일 단계고, 저희가 IEO 단계에서 또 10억, 20억 정도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익스체인지가 있고요. 그래서 연계를 해서 IEO는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키오스크도 급하게 지금 배로 아마 제주도에 지금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렌트카에 설치가 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고, 키오스크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저희가 페이익스프레스 앱 월렛에서 완벽한 결제는 아니지만 결제가 되는 그 프로토타입 제품까지 나와 있고, 이런 제품들과 세네갈 갈치라든지 보스코인이 생태계가 추구하는 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IEO를 하는 게 적합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저희가 시장에서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IEO 일정이 기존의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아진 자금들에 대해서 이 중에서 보스코인은 저희도 일부는 그 고래라고 할까요? 저희 그 보스코인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시장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들은 지갑을 통해서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 세일을 단계를 하면서 보스코인 생태계를 여러 파트너들하고 좀 빠르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스코인을 외부에 그 OTC 형태로 판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수치는 약 300만 개 정도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페이익스프레스의 어드바이저에게 돈이 지불되었는가인데, 당연히 저희 어드바이저 그룹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방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쪽에 음악 쪽 시장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SG워너비 김용주 님도 계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지불이 됐고요. 저희 어드바이저에게는 월별로 기여도에 따라서 100만 패스부터 30만 패스, 또는 자문한다고 사진을 올리셨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안 주기도 하고요. 월별로 100만에서 30만 패스를 드리는 거하고, 또 쿼터별로 기여도를 농공행상을 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보스코인의 최혜준 대표님과 전명산 이사님과 배민호 이사님에게도 CTO님에게도 배분이 됐고요. 지금 배분 시작한 지가 이게 2번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도 기여도에 따라서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역할들은 계속 어드바이저들이 들어오면서, 누가 외국방에는 그런 얘기도 나눴던데, 저희가 어드바이저 몫이 5%인데 5%를 다 보스코인이 가졌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드바이저별로 나눠서 배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은 왜 지켜지고 있지 않냐는 것들은, 저희가 로드맵상의 개발 로드맵은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하고 있고, IEO 스케줄이나 파이낸싱 쪽에 대해서는 좀 다 아시다시피 보스코인의 이미지나 좀 극복해야 될 현재 마켓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좀 더 제품을 만들고 좀 더 생태계를
제대로 자리를 잡고 IEO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또 개발적으로 보면 GitHub의 왜 코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 24일 전에만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메인넷은 포스코인에게 기술력을 지원을 받은 건 명확하게 맞고요. 그 메인넷 기반 하에 저희가 필요한 페이스프레스가 필요한 서비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기본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블록체인에 올려야 될 것들은 포스코인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려야 될 것들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포스코인에서 받아야 될 거는 파이낸셜 액티비티에 대한 것들은 더 추가적으로 API를 열어서 받아야 되고, 저희가 줘야 될 것들은 결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으로 탑재를 해서 저희가 뱅킹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좌가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지갑 주소하고 수량만 보이지 않습니까? 에버넷에서. 근데 저희가 그 은행 계좌 이체하면 누가 어디로 보냈다 아니면 카드 어디서 썼다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들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일정은 지금 블록체인 OS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본 개발의 진도를 나가고 블록체인으로 올려야 될 타이밍에 서로 맞추기 위한 일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이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와 왜 세네갈 가치를 지금 시작하느냐의 우려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지금이 저희 포스코인 생태계 입장에서 PF도 하고 페이익스프레스 개발이나 여러 파트너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치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은 저쪽 발표까지 하고 싶어요.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분들 잊었는데, 반성현 대표님이 세네갈가 가서 좀 우리 아까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잠깐 하고 5분 정도만 왜 우리가 세네갈이나 우즈베키스탄 체리나 탄자니아나 안녕하십니까. 오토MB의 반승입니다. 제가 이쪽 물쪽 관련해서 연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사업을 한 지가 한 21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 쪽이나 뭐 좀 CIS 국가들 이쪽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이제 여러 분야로 확장을 했었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 물쪽으로 완전히 오리엔트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기술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매출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들여갖고 지금 계속 R&D를 해왔고요. 그 개발된 기술의 이제 기술 평가도를 본다면은 제가 T3라는 평가를 받는데, T3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T2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그 OLED 정도가 T2 정도 되고요. 저희가 T3면은 거의 저희 회사 규모 또는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에서도 거의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수기 회사가 뭐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만든 장비 자체가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그 정수 기술 중에 가장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게 아로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고가이면서 메인터넌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많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유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라서 이제 조그마한 규모에서는 한 톤당 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작은 규모는 한 톤당 한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한 100원 정도로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저희 회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뭐 유엔도 데려가고 뭐 월드뱅크, 뭐 아시아개발은행,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 기술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지금 저희 회사를 서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물은 깨끗해요. 딱 보면 투명합니다. 근데 그 안에 비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불소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먹으면은 수명이 떨어지거나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뭐 애들이 다 팔다리가 휘어진다든지, 뭐 신경계 계통이 이상해서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정치인들이 야 그거 만약 해결했다 그러면 영웅이 될 수준의 인재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된 장비를 가지고 2년 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쪽에 설치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부터 뭐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물장비, 먹는 물 장비는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나라 정부에서도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처음 보는 장비인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작동을 시키고 물 공급을 할 거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도 보증이 있는 기술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보통 만나면 그 나라 장관급 정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을 설치를 해서 결과를 봤는데 96.8%를 불소를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불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전에 RO 설명드렸지만 RO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망가져버려요. 이 셀 자체가, 그 필터가. 근데 저희 회사는 필터도 없이 그냥 생산을 하거든요. 유지가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면 이쪽 업계에서 종사자들도 무슨 거짓말 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설명해주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확신을 주고, 또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보증을 하는 거고, 저희가 뭐 200억, 300억 뭐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하려면 저희 회사 캐파의 뭐라고 하죠? 보증 자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그렇게 어떤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이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세네갈도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세네갈에서 공급된 기술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금 저희께 주고받고 로프라는 지역에 200톤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걔네가 요청한 게 200톤이었기 때문에 200톤 설치했고요. 거기 문제는 뭐냐면 솔키워터라고 해서 이제 물 자체에 소금기도 있지만 거기에 다양한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쭉 뿌려놔도 아무도 안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 돼지도 안 먹는 얘기죠. 뿌려놓으면 아무도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리를 하고 쭉 뿌리니까 소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마시려고. 그러니까 냄새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물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톤 말씀하셨다시피 200톤을 설치를 해놨는데 얘네들이 물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쓰고도 몇 톤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뭐한 180톤 남았는데 저희는 뭐 남았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쪽 이제 NGO가 같이 이걸 해보게 어떻게 했냐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그 나라 정부하고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땅 줄 테니까 같이 농업을 해가지고 호흡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을 일모작 하던 걸 사모적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니까, 그런 와중에 하지만 이제 팔치나 또 더 많은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지금 팔치가 가장 빠르고 단순하거든요. 그냥 잡아다가 넘기면 되는 일이고, 거기에 이제 고위직들이 이제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는 아이템을 하면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팔치가 사실은 낚시로 이렇게 조그마한 배에서 낚는 거거든요. 낚시로 낚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한 군데로 쫙 모여야 되는 거고, 모여야 돼서 분류를 하고 분류한 걸 받아야 되는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저희가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의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은 이게 단순하게 이거구나 하고 가려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대해서는 우리 또 페이스 익스프레스의 대표님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면서 조용한 상태의 좋은 어떤 마케팅 또는 어떤
말씀드리면은 결국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양적인 풍창, 양적인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더 많이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 또는 저희가 에너지를 써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직원이 이미 뭐 사실은 자갈치에서 한 20여 년 이상 하신 분을 보내서 이미 조사를 다 끝냈고 현재도 상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상주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부분이 다 일단 거기서는 저희는 다 사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서 보스랑 이제 보스 생태계에 들어와서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또 발전시켜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져서 2차, 3차, 4차 또 다른 어떤 플랫폼들 하에서 생성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확장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쭉 지는데. 설명 잘 듣습니다. 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저는 이제 보스를 좀 갖고 있어가지고 프리징도 시켰는데 작년 만에 그러다가 이제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해 드린 것처럼 프리징한 코인 보스 말고 따로 거래소에 갖고 있는 그 보스 코인을 수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합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발표를 제가 드릴 테니까 네. 그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좋은 가치를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할 때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직원이 나한테 1년 했을 때에 원장님 그러면 저 월급을 보수를 주십시오. 그럴 때에 제가 거래소에서 보수를 사가지고 주면 예를 들어 보니까 그 보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샀을 때 되게 저렴하게 좋은 걸 살 수 있고 뭐 원화로 샀을 때는 그럴 때 내가 보스를 사서 애들한테 그렇게 수당 줄 때 그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매일매일 변화할 텐데 같이 변화할 그러니까 네. 가치 가격을 이제 보스로 뭐 한 마리에 뭐 200보스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말씀하시는 보스 프라임을 좀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스 프라임에서도 그 한쪽 방향 해지하는 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먼트를 추구하는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 따로 뭐 가치 변동되는 거 따로 만드는데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뭐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보스 코인 하나로 유통을 하는 거고 대신에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데 오늘 가치를 사 먹었는데 보니까 뭐 15일 한 달 후에 2배가 뛰면 그 코인 가치가 그러면 2배로 비싸게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보스 프라임에도 적용이 돼 있는데 지금 산 가격, 오늘 산 시점, 저희한테 입금한 시점에 15일까지 상승을 하면 95%를 돌려드리고요. 2주간 예를 들어. 네. 그리고 15일부터 30일까지 또 상승을 하면 그때는 90%를 돌려드리고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시스템화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 개월, 1개월에서 끝나지 않고 11개월, 12개월 몇 년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스코인을 많이 클리어링 서비스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국환도 해지 서비스를 유료로 아예 하나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같이 하는 그런 것 개념의 한쪽 방향을 저희가 해지를 한 상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2주까지 사고 한 달까지 한 달에 15일 두 번. 아. 네.